네, 오늘 양시장 오후장까지 굳건한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기업들의 기대감이 점점 더 인프라까지 확산이 되면서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도 매우 긍정적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고 접근해야 되는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진 리서치의 이정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매우 긍정적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들이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최강국의 지위를 앞으로 더 길게 좀 이어갈 것이다. 이러한 분석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HBM의 파이가 시장에서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긍정적인 말이 많이 나올까요? 네, 엔비디아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 엔비디아의 GPU나 이런 부분을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량을 다 쓰는 거는 약간의 부담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TPU까지도 이제 자체적인 개발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앞서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 트레이니엄이라는 자체 에이직 반도체나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은 자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제는 칩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엔비디아의 칩에 들어가는 HBM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이가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은 있겠지만 전체 HBM 시장으로 봤을 때는 더욱더 커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엔비디아만 바라보면서 HBM을 만들었다라고 본다라면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구글과 뭐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여러 빅테크 기업들까지도 우리 HBM을 계속적으로 러브콜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HBM 시장은 더욱더 커질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에이징용 HBM 수요는 2026년도에 큰 폭으로 늘어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거의 지금도 계속적으로 구글의 TPU의 성능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시피 26년도에 큰 폭으로 올라가고 28년도에는 24년도 대비 약 35배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빅테크 기업들의 에이직 반도체의 수요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나고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HBM까지도 더욱더 러브콜을 하는 만큼 당분간은 한국에서 패권이나 이래 D램의 메모리 패권은 계속적으로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특히나 뭐 에이직의 확대 역시나 국내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양대 기업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산업이 확산하게 된다면 데이터의 사용량도 더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력도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 중국산 광 트랜시버에 대한 수입을 제한한다. 이러한 소식 들려오면서 오늘 또 오랜만에 광통신 관련된 기업들이 정말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이러한 호재가 단발성에 그칠까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그래도 단발성은 그치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요. 미국에서 네. 중국 제재나 이런 부분이 뭐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더욱더 범위나 이런 부분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번에 나왔던 얘기는 광 트랜시버 관련해가지고 수입 제한 검토나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확정이 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보면 여러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슬슬 제한하는 몹새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상반기에 광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GPU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성능을 올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광통신, 트랜시버 이런 것까지도 다 개선을 해야 속도가 빨라지는 걸 느꼈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광통신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모습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테마와 맞물리면서 주가가 상반기 한 차례 올라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약간의 조정세나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계속적으로 끝없이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됐었어요. 광통신 관련된 종목들이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하방의 압력이나 이런 부분을 막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산 제재나 이런 부분이 이뤄진다고
있다고 보면 우리나라 쪽에서 어느 정도 판매나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테마성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실적을 어느 정도 찍히는 기업들이 나온다고 보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 데이터 센터 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본다면 데이터 용량이나 이런 부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1.6T까지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또 3.2T까지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기술력과 맞물리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테마성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광통신과 관련된 산업 역시나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투자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우리가 선별해서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방향성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또 연장선상으로 미국이 6G 연구를 위해서 또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한다면 이러한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주파수 재배치 소식에 오늘 6G 관련된 기업들의 강세도 눈에 띕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기존에 우리가 5G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뭐 6G 네. 관련된 종목들 정말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교를 해보면 정말 잘 못 갔던 모습세가 있었어요. 너무 답답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네. 약간 사이클 산업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4G에서 5G로 넘어갈 때 이건 생각보다 기간이 짧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좋아졌던 모습세도 있었는데 5G 나온 지가 꽤 됐는데 6G까지 약간의 텀이나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멀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5G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의 계속적인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못 보여주고 하향 산업으로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아직까지는 단계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4.4 기가헤르츠 대역의 고출력 산업용 이동통신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 개발을 승인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다 하는 단계인데 주가는 왜 반응은 하냐라고 본다면 멈춰있던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는 뭔가 5G에서 6G로 넘어가는 시점이 됐겠구나.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게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한 번 투자가 일어날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투자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끊기면서 약간의 또 적자가 나는 기업들도 상당수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멈춰 있었던 통신 투자 장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6G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어떻게 본다면 데이터 센터에도 이제 통신 모듈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고출력을 원하는 부분이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테마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G가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6G에 대한 산업이 또 우리 앞에 다가오기 전에 관련된 기업들을 선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5G 사업을 했던 기업들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기존에 5G 관련된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네. 계속적으로 6G까지 넘어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회사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그 통신 장비 관련해가지고 연구 개발을 이뤄졌다라고 네.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저는 RFHIC라는 종목을 좀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통신 장비 기업들 중에서 거의 어느 정도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젠 전력 증폭기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6G로 넘어갈 경우에 더 높은 주파수와 데이터 처리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력 효율과 발열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력 증폭기가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6G뿐만 아니라 5G 관련돼 가지고 보안 투자나 그리고 방산 레이더 그리고 유성 통신까지도 어느 정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LR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의 천군 같은 경우도 여기 RFHIC의 전력 증폭기가 들어가는 모습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의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방산까지도 더욱더 확대해가는 모습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통신 장비 플러스 방산까지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실적까지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6G가 초기 단계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는 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 실적이 나와야 그걸 토대로 기존에 하고 있었던 통신 장비나 이런 부분까지도 연구 개발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통신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잘 안 나오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 그래도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은 RFHIC인데 이 종목의 좀 단점이 뭐냐라고 본다면 다른 통신 장비 주들에 비해서 약간 무거운 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통신주 장비들 같은 경우 그리고 광통신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막 상한가까지도 올라가는 모습가 나오고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상반기에서도 어느 정도 추세를 돌렸을 때 꾸준하게 올라가줬던 모습대가 있던 만큼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추세가 변경됐을 때 상승 추세로 돌아왔을 때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광통신 관련된 이야기 해주시면 인프라 투자, 위성통신 뭐 이러한 이야기 했는데 스페이스X가 실적 발표하면서 투자 관련된 이야기도 기대감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식스지 관련된 기업들도 이거랑 엮어서 함께 봐도 좋을까요? 스페이스X가 막 하고 있는 어떻게 네. 보면은 그 통신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통신 체계랑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네, 있어요. 왜냐하면 그쵸. 위성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6G나 이런 부분이 또 다른 패권으로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스페이스X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계속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미래 비전 제시 정도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맞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납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또 수혜가 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통신 장비 관련된 기업들 잘 가고 있습니다. 오후장대로 힘이 조금 빠지는 건 아쉽습니다만 결국에는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선별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이번 주에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이라도 좀 접근해야 될까 이러한 고민도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지금 최근 들어서 정말 상승 탄력이 좋은데 네. 그 중에서 이제 태양광만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뭐 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는 태양광, 풍경, 뭐 수소를 나타내고 있는데 태양광이 그 중에서 가장 상승 탄력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이유는 뭐 한국 정책이나 미국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국 정책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기가와트까지 보급을 한다라고 했고 그거에 맞춰서 뭐 해상 풍력이나 이런 부분까지 확대를 돼가고 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빨리 진행이 되는 부분은 태양광이기 때문에 주가도 약간의 그 부분에서 더욱더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중심의 태양광 공급망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는 어느 정도 재편을 하려고 하는 모습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탈중국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혜가 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된 섹터들을 보시는 건 좋은데 그중에서 태양광 관련주를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좋고 태양광 관련주들이 일정 부분 급등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보면 그때는 이제 풍력까지 보시고 마지막에 항상 수소 관련주들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끝났다가 다시 오르고 한다라고 보면 태양광만 꾸준하게 우상향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특별히 태양광 쪽만 보셨으면 좋겠고 중국 제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스페이스X에서도 뭐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폴리실리콘 관련해서 계약까지도 체결하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된 섹터에서는 태양광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태양광이 가장 빠르게 좀 반응하고 있고 풍력과 수소까지 지금 순서가 순환매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태양광을 가장 좀 성장성 있게 유력 있게 좀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될지 종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은 뭐 반도체를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반도체요? 있어요. 네, SK하이닉스를 충분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다 보시고 있는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혹시나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셨던 분들이나 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뭐 불안 심리나 이런 부분은 이번 연도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상반기 정도의 파급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이번에는 조금 더 보여주기는 힘들지언정 그래도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뭐 주도하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는 조금 나올 거야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약간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 키포인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를 떠나서 그 다음에 봐야 될 종목은 태양광 관련주 중에 OCI 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아까도 뭐 태양광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제재 관련 오늘장에서 전방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중국 제재와 연관성이 많은 종목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로봇, 그리고 광통신, 뭐 5G, 그리고 태양광 이런 부분이 미국에서 중국을 어느 정도 제재를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반사 수혜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OCI 홀딩스를 왜 지켜봐야 되냐라고 본다면 미국 내 이제 폴리실리콘 관련해가지고 공급망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대다수가 중국 쪽이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탈중국 현상이 나온다고 보면 OCI 홀딩스가 조금 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게 나와주면서 태양광 과거에 정말 안 좋았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 물론 기존의 태양광 관련주였던 하나솔루션이 약간의 유상증자 이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많이 이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수급세가 OCI 홀딩스로 이동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단순하게 태양광이 왜 요즘에 또 각광을 받냐라고 본다면 태양광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원전 관련주는 못 가는 모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 섹터에서도 AI 데이터 센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원전이 더 각광을 받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빨리 건립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에너지원을 빨리 땡겨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는 부분이 태양광이기 때문에 AI와의 연관성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저는 두 번째로는 OCI 홀딩스를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할게요. 네, SK하이닉스랑 OCI 홀딩스 이야기해 주셨는데 SK하이닉스가 또 오늘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MSCI 분기 리뷰에 ADR 반영되면 수급에 긍정적일 것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걸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1조 원대 규모의 돈이 들어올 수 있는지 이게 또 주가에 영향 어떻게 미치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요즘 수급 얘기만 나오면은 정말 네. 피곤한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뭐 네. 수급 불균형 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줬었는데 그래도 네. MSCI 편입지수에 ADR이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더 긍정적인 역할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ADR이 상승을 하면 본주인 SK하이닉스까지도 덩달아가 올라가는 모습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상장하고 나서 레버리지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맞물렸던 부분이 지금은 약간의 정상화가 돼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 누군가는 실적이 못 미칠지언정 그래도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 관련된 AI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결국에는 재생에너지 관련돼서는 OCI 홀딩스 언급해 주셨고 반도체 여전히 긍정적이다. SK하이닉스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